선생님 그러면 이제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은 좀 없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네. 보존한다는 얘기는 뒤쪽을 뭔가 좀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긴다는 얘기는 나중에 재발할 위험을 항상 이제 놔두고 우리가 이제 수술 끝난다는 얘기고. 막혀서 병이 생겼는데, 막혀서 불편함이 생겼는데 사정 기능을 보존하려고 막힌 거를 남겨놓으면 효과도 떨어지고 재발률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다. 근데 우리가 수술할 때 뭐 조그만 거 하나 남기고 나오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나중에 한 4, 5년 지나고 보면 그거 하나만 쫙 커져가지고 꽉 막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거 남겨놨을 때도 이제 나중에 4, 5년 후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이제 뭐 일부 조직을, 사정을 위해서 일부 조직을 남긴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발의 위험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의 위험도 그렇고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100의 효과를 볼 거를 50밖에 못 누리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랩 수술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여러 또 연구자들이 이제 해봤고, 이게 여기 이제 정구라고 여기에 사정관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정액이 이제 누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뒤쪽 부분만 조금 남기면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정액들이 모여 있으니까 요 뒤가 요렇게 이제 받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후드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 후드 점퍼, 네, 모자. 그거를 이제 요만큼 딱 남겨가지고 얘가 이제 탁 감싸면서 앞으로 이제 정액을 좀 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사정관이 열리는 그 부위 뒤쪽을 비대 조직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후드티에 후드처럼 이렇게 남겨놨는데, 근데 별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의 경향성은 있는데, 의학 학문이 되려면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래야지 이제 이게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보호할 때 이 뇌과락근을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실제로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려도 사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능이 약간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반박하는 이제 그런 증거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보면은 사정 근육이 따로 있다. 사정할 때 사정 근육이 중요하다. 정확하게는 사정을 할 때 수축하는 근육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이제 정구인데, 정구의 앞뒤, 정구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시경적 시야에서 봤을 때는 여기 6시 방향이고 12시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12시 방향에는 조금 더 방광의 근위부까지 좀 가 있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은 이제 요 정구를 감싸고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 요거를 보존하는 게 요도 괄약근을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거를 좀 증명한 어떤 연구입니다. 이 누정을 할 때 방광 입구 쪽이 확 막힌다기보다는 여기가 실제로 여기가 다 막히기 때문에 요 가까이만 좀 남겨도 반대쪽으로 가는 걸 좀 막아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열렸다가 사정할 때 누정이 되면서 수축이 되는 요 구조물, 요 구조물을 남겨야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역할을 하는데, 요쪽 그 정구 주변만 남겨도 최소한의 역행성 사정은 보존할 수 있다. 이제 그 정구에서 1cm 근위부 쪽으로 이걸 보존한 수식입니다. 실제로 잘 해보니까 한 85%, 86%에서는 보존이 되더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음에도 저기를 보존하고 했더니 85.7%의 환자가 사정 기능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사정 기능이 보존이 되더라. 이거 TURP라는 그 절제하는 그 수술 방식으로 한 거고, 홀랩이라는 이제 아까 레이저를 이용한 완전히 이제 핵 적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20% 정도, 아무리 좀 노력하더라도 한 20% 정도만 보존이 돼가지고 뭐 가능성 정도는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아직은 좀 홀랩을 하면서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거는 약간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진짜. 이 수술 방법 자체가 수술 면이라고 하는데 그 면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것처럼 예쁘게 딱 남기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워터젯, 아쿠아 어블레이션, 고압의 물로 이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한다. 근데 워터젯, 아쿠아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30에서 80cc 정도면 한 7에서 11% 정도가 역행성 사정이고, 전립선 크기가 80에서 150이면 한 8에서 19% 정도가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8, 90%는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을 남기기 때문에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거라고도 여기도 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아쿠아블레이션은 이게 이제 회사에서 만든 그림인데, 이 아래쪽만 있지 않거든요. 이 위에도 있어요. 이 위쪽으로도 비대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쏘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 한 4시에서 8시 방향 쪽으로 막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워터젯은 사정 기능을 보존하는 게 조직을 남기기 때문이다. 민혁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90g 분인데 이게 전립선이 이렇게 크죠. 비대 조직 이만큼 있고, 이걸 남긴 거예요. 이게 실제 내시경 사진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90g이었던 분이 수술하고 나서 43g이 됐거든요. 이건 사정 기능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도와드려 보려고 이렇게 후드를 보존하는 요거를 실제로 좀 했었거든요, 한때. 근데 성공률이 한 70% 진짜 좋게 생각해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아까 95% 얘기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건데 70%는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적어도 95%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드려야 이게 보존한다고 할 수 있지, 성공률 70%. 그러면 선생님 사정이 안 되는데요. 그럼 아이고 30%에 들으셨나 봐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정 기능을 이제 중심으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 최대한 보존하는 이제 술식들, 이런 것들이 전립선 조직을 보존하면서 하는 수술들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제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관을 막으면은 전립선이 산소도 못 받고 영양분도 못 받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괴사돼서 죽을 거다. 그런 방법이고, 색전술, 그 다음에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이 꽉 커서 꽉 막고 있는 건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 네네. 벌려주는 방법이고, 리중은 이거는 이제 전립선 조직만 이제 열로 괴사를 시키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근육과 그 점막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아이틴트는 물리적으로 이제 전립선을 이제 확 늘려놔가지고 그게 이제 벌어진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것들이 장점이 이제 사정을 보존한다는 거지만 전립선 조직을 그대로 남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립선 비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이제 하이퍼플라지아, 과증식이기 때문에 전립선 세포들이 꽉 막아 놓으면은 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틈으로 자꾸 이제 자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잘 막아둬도 얘가 이제 자꾸 이제 스물스물 자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재발을 하는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립선 결찰수술을 하고 나면은 매년 6%의 위험으로 재수술을 받을 위험이 있지. 매년 6% 이제 복리로 6%. 그러니까 잘 아시죠?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게 6%가 막 쌓이게 되면 결국은 한 5, 6년 후에는 반드시 재수술을 받게 돼 있는. 또 근데 그걸 또 나쁘게 볼 거는 아니고 네. 만약에 하고 나서 5년 동안 나는 약 안 먹고 좀 편하게 지내고 사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환자를 잘 셀렉션을 해주고 올바른 정보를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역행성 사정이 다 발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끌고 온 거는 그나마 조직을 좀 남기는 기법으로 사전 기능을 좀 보존할 수 있다. 사전 기능을 보존한다라는 거에 동의어는 일부 대부분을 남긴다는 거죠. 그 구조물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그렇게 아니라 특성이라는 거죠. 많이 이제 제거를 한다, 대부분 제거한다. 효과도 우수하고 재발률도 낮지만 이런 역행성 사정 면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중간지대는 뭐냐? 의미 없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뭔가 어느 정도 뭐 확실하게 적어도 90% 이상은 좀 개런티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랑 또 소통하실 수 있어요.